오빠 드세요. 우리 어디 가? 넌 지금 네가 어디 가는지 모르지? 찌롱아, 우리 오늘 병원 갈 거야. 찌롱이 눈땀씨 병원 갈 거야. 안녕하세요, 라토나예요. 오늘은 찌롱이랑 병원을 갈 거예요. 찌롱이가 눈이 살짝 몰리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눈 관련해가지고 되게 검색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이제 댓글로 눈 관련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의 입장은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가까운 일산 쪽에 아기 사시 관련해가지고 되게 유명한 데가 있다 그래가지고 오늘 찌롱이랑 같이 한번 안과를 방문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봬요. 안녕, 빠빠. 지훈이 빠빠. 안녕. 안녕. 네. 애기 주세요. 가자. 이제 진료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갈 곳은 저희 이제 박수철 부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쁜 짓 하는 거야? 네, 어른들이 계속 이제 사시 같다. 사진 찍을 때 이제 너무 이렇게 안으로 몰린다고 막 계속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엄마도 근데 지금의 눈이 몰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의견은 별로 관심이 없고 엄마 생각이 중요한 것 같은데? 다른 아기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아기를 보다가 이제 아기를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 완전 그냥 다 안으로 몰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몰리는 것도 사시가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좀 꺼볼까요? 콩콩해졌어, 그렇지. 비행기가 날라가요. 어? 있습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아 진짜요? 네, 사실은 아닌 게 맞는데 몇 가지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사시가 뭐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검은 동자 안쪽에 흰 동자가 안 보인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검은 동자 안쪽에 흰 동자가 안 보인다든지 넌 너무 많이 보이는 거랑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오른쪽 눈이 보는 방향과 왼쪽 눈 보는 방향이 똑같이 일치하지 않고 제각기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사실. 그게 없다? 그럼 사실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 중요한 게 정상인 사람은 두 눈이 다른 데를 보는 거니까 방향이 다른 일이 평생 한 번도 없어요. 늘 같이 보는 것만 정상이고 어쩌다가 아주 드물게 잠깐 딴 데 봤다가 돌아온다? 그래도 사실이라는 거죠. 엄마들이 많이 하는 얘기, 우리 아이는 가끔 눈이 몰리지만 금방 괜찮은 것 같고 아이가 보는 거 잘 보고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내 머리카락도 잘 찾고 근데 아이들은 키도 작고 바깥에 기어다니기 때문에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만약에 시력이 한 0.1이나 0.15만 돼도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을 잘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최소한 그 정도 시력이 된다는 걸 의미할 뿐이지 그게 정상이라는 의미가 아닌데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눈의 방향이 한 번이라도 다르면 사실다. 그 다음에 두 눈의 방향이 같은지 다른지 보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랑 정면에서 눈 맞춤을 해보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한쪽 눈은 항상 내가 보고 싶은 데를 보게 돼 있어요. 근데 나머지 눈이 딴 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면에서 아이를 눈 맞춤을 하게 됐을 경우에 사시가 아니라면 그 상태에서 오른쪽 눈도 왼쪽 눈도 엄마를 보겠죠. 그런데 만약에 사시라면 한 눈은 엄마를 향하고 있는데 한 눈이 엄마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오른쪽과 왼쪽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건데 옆을 보는 상황에서는 두 눈이 한 방향을 보는지 안 보는지 알기가 더 힘이 드니까 정면에서만 확인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면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지금 엄마랑 저랑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 정면이 아닌 거예요. 네. 아이는 지금 왼쪽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공간상이 아니라 보는 시선 자체가 이런 식으로 마주 봐야 정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봐야 되고 보통 우리나라 아이들이 콧등이 낮고 미간이 넓기 때문에 이 안쪽에 살이 많이 덮여 있기 때문에 정면을 똑바로 보고 있는데 검은 동자 안쪽에 흰 동자가 가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살이 많이 덮여서 가려지는 것하고 눈이 들어간 건 다른데 그래서 그러면 혹시 코가 낮아서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 쉬운 거는 그러면 코를 잡아보시면 되죠.
봐보자. 지원아 보자. 예를 들면 사시인자인지 보려면 코를 이렇게 잡아보시면 눈꺼풀은 노출돼서 흰 게 많이 보이죠. 하지만 눈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면은 눈이 들어간 게 아니라 눈꺼풀이 여기까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얘가 들어가서 그렇죠. 콧등이 났기 때문에. 사시인자인지 볼 때 안에 흰 게 많이 보인다, 적게 보인다를 보니까 자꾸 우리가 혼동되는 거죠. 내사시, 외사시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내가 보고 싶은 곳을 보는 눈에 비해 하늘이 딴 데 보니까 사시죠. 네. 그런데 딴 데 보는 그 눈의 방향이 위로 가면 상사시, 얼굴의 바깥쪽으로 나가면 외사시, 코 쪽으로 당겨지면 내사시 이런 거니까 눈의 방향에 따른 분류일 뿐이죠. 유전일 수도 있고 유전이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시는 일반적으로 후천적인 편이에요. 보통 우리가 선천사시라고 말하는 것도 태어나서 6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요. 보통 그 선천사시라고 해도 3개월 이내에는 잘 병으로 발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럼 나이가 되게 많이 들어서도 사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시는 그냥 단순히 눈의 병이 아니라 다른 질환과 연관돼서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당뇨를 오래 앓으시는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더니 한쪽 눈이 움직이지 않고 물체가 둘러 보이는 사시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갑상선 질환을 오래 앓았다. 그러면 근육에 변화가 생겨서 그 이후에 사시가 될 수도 있고. 눈 자체에만 원인과 결과가 다 있는 건 아니거든요. 증상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연령이나 원인도 매우 다양하다. 우리나라는 정확한 통계가 없는데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들의 보통 한 1에서 1.5% 정도가 사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는 이제 전 연령을 다 통해서 되는 건데 근데 1에서 1.5%는 작다고 보면 되게 작지만 보통 아파트 한 동에 한 100가구 산다고 치면 그 중에 한 가구에는 아이가 있는 거고 전체 중에서 사시 치료받는 사람이 2~3명은 있다는 뜻이 되니까 작지는 않죠. 근데 이게 책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어렸을 때 흑백 모빌 보여주다가 뭐 컬러 모빌 보여주고 아기 초점책도 많이 보여주고 막 이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했을 때 사시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건지.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분들은 모비를 이상한 방향에서 달아줘서 그걸 벗기 때문에 사시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전혀 근거가 없고 그걸 안 했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초점책이 뭔가요? 애 키운 지가 오래돼서 초점책 지그재그 사각형 막 이렇게 다양한 도형들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보게 만들어주는 책이라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모르겠어. 그게 아이들의 뭐 인지 발달이나 공간 개념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사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안 했다고 해서 사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제 나이 또는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런 걸 보고 자란 적이 한 번도 없을 텐데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사셔야 되잖아요. 이런 것 같은데. 저 뉴스에서 봤는데 네. 휴대폰을 많이 보여줬다. 한 3년간 이렇게 했더니 얘가 사시로 바뀌었다. 그리고 청색광의 유행이다. 막 이런 뉴스도 저는 본 것 같은데. 뭐 핸드폰을 많이 보는 게 개인적으로는 아이가 핸드폰 밖에는 아이가 통제가 안 될 수 있다는 거 뭐 그거는 훨씬 더 가능성도 높고 중요한 문제 같고 핸드폰을 봤기 때문에 꼭 사시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집에서 체크를 할 수 있는 주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주 어렸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눈 맞춤이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눈 맞춤이 안 된다. 눈 맞춤이 안 된다는 건 시력이 굉장히 나쁘다는 뜻이니까 시력이 나쁜 사람들의 그 특징의 행동이 있잖아요. 뭘 잘 못 보고 관심이 부족하고 소리에 예민해요. 왜냐면 소리에 의존하기 때문에 청각에는 되게 예민한데 보는 건 안 좋다는 거는 뭐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건 사실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왜 사진을 찍다 보면 안쪽 동공이 붉게 이렇게 보여서 고양이 눈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고양이 눈처럼 보여야 사실 정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환하게 보이지 않고 만약에 한쪽 눈은 굉장히 밝게 선명하게 동그랗게 다 보이는데 반대쪽 눈은 그게 어둡다든지 반달 모양으로 보인다든지 양쪽 다 시커멓게 보인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실 거는 눈의 방향이 안 맞든지 아니면 양쪽에 눈의 도수가 안 맞을 차이가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동공이 하얗게 보인다.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이에요. 아, 동공이. 그러니까 동공이 원래는 그냥 보면 육안으로 봤을 때 동공이 하얗게 보이는 것은 아이들을 보는 안과 의사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굉장히 안 좋아요. 백색 동공은 늘 응급이에요. 눈 안에 종양도 포함되고 눈 안에 심각한 망막의 이상도 포함되고 각막의 혼탁도 포함되고 백내장도 포함되죠. 몇 안 되는 안과 응급 중에 하나가 백색 동공이 해당. 근데 그 백색 동공이 갑자기 막 생기는 수도 있죠. 만약에 굉장히 종양이 잘 갑자기 알고. 생겼다 그럴 수 있고 망막이 갑자기 떨어져서 그랬다 생길 수 있고 백내장이 태어날 때도 생길 수도 있는데 중간에 다쳐서 외상을 입거나 이래서 다쳐서 그렇게 되면 그 습관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사인이 없이 언제든지 응급으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되게 늦게 발견되면 치료가 안 되는.
만약에 한쪽만 그렇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시력이 떨어지면 아주 어린 나이에 생기면 아마 사시가 쉽게 올 거예요. 그러면 초점이 안 맞는 일이 생길 거고요. 치료가 어려울 수 있고 아까처럼 그 중에서는 종양도 있거든요. 그러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죠. 만약에 내가 생각했을 때 조금이라도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 시점에 그냥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하고 그냥 상의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내가 봤을 때 아무렇지도 않다 그래도 보통 24개월에서 30개월 사이에는 검사를 한번 다 받아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아주 크게 놓치진 않아요. 그다음에 이건 여러의 문제인데 그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사시는 굉장히 다양한 병이에요. 임상적인 양상도 다양하고 원인도 다양하고, 그다음에 똑같은 진단명을 받았는데 그 진단명을 받았지만 병의 상태는 아주 다양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아이들한테 제일 많은 사시는 간헐의사신데 간헐의사시는 발생하는 연령부터 수술을 하거나 해야 되는 이런 내용도 아주 천차만별로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자기 아이의 얘기를 정확히 기억하시는 게 맞아요. 자기 아이의 얘기를 정확히 기억하시는 건 두 가지인데요. 남의 말에 너무 귀가 얇을 필요는 없다. 그러면 사실은 되게 혼동이 되고, 말해주시는 분은 사실은 그렇게 전문적이진 않기 때문에 아이한테 맞는 얘기라는 보장이 전혀 없을 뿐더러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진단명이 같을지라도. 심각한 얘기를 들었는데 듣는 아이는 전혀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괜한 걱정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상하면 담당 의료진이랑 상의하시는 게 좋고, 인터넷 또는 주변에 있는 분들의 얘기는 첫 번째 어떤 가이드를 세우는 정도는 좋겠지만 그 얘기를 자꾸 오래 기억하시는 거는 사실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의료진보다는 그런 분들이 더 얘기하기가 편하기도 하고 접근성이 좋아서 그럴 수 있다는 점도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 좀 가슴 아프고 죄송한 얘기긴 한데, 동시에 의사의 말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더 신뢰되는 것 같은 모습을 볼 때는 저건 아닌데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아기가 사시가 아니라는 거에 굉장히 너무 좋고요. 집에서도 계속 체크를 꾸준하게 하고 안과 한 번 더 방문해가지고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찌릉이 감사합니다 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안과를 와서 찌롱이랑 같이 사시 체크도 하고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집에서 어떻게 체크를 하는지 이런 방법들을 좀 많이 배웠는데, 체크를 한 내용들이 좀 유감원들에게 좀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조금 전문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많이 알려드리도록 노력할게요. 안녕.